정말 대단한 이름이죠. 그렇지 않나요? G 버노바 9HA. 뭔가 이탈리아 스포츠카와 화학 원소가 합쳐진 것 같은 이름이지만 G 버노바 9HA는 사실 가스터빈이고 정말 대단한 하드웨어입니다. 최대 출력 시 이 압축기는 10초마다 구디어 비행선을 가득 채울 만큼의 공기를 빨아들입니다. 엄청난 양의 공기가 압축되어 천연가스와 섞인 뒤 점화되어 터빈 블레이드를 통과하며 블레이드 끝은 음속을 넘는 속도로 회전합니다. 이 축은 발전기에 연결되어 도시 전체에 전기를 공급합니다. 흥미롭게 안 들릴 수 있지만 사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주제로 영상을 만드는 겁니다. 2세대인 9HA는 전 세계 상업용으로 운용되는 대형 가스터빈 중에서 가장 강력한 터빈 중 하나입니다. 말레이시아의 한 발전소는 두 터빈을 중심으로 건설됐으며 총 발전 용량은 1440메가와트입니다. GE에 따르면 이는 최대 300만 가구의 전력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터빈의 이야기는 기로에 서 있습니다. HA 시리즈는 2018년 9월 텍사스에서 터빈이 고장나면서 큰 블레이드 위기에 휘말렸고 이로 인해 여러 대륙의 발전소에서 점검과 수리가 이루어졌습니다. 9HA는 이후 말레이시아의 트랙 4A 발전소에서 상업 운전을 시작했는데 이 시운전 과정이 코로나19의 도래와 맞물렸습니다. 이 터빈은 보는 이에 따라 가스터빈 공학의 정점이자 더 깨끗한 전력망으로 가는 교량이거나 화석연료로 전기 생산의 마지막 기념물일 수 있습니다. 이제 이 터빈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살펴보죠. 무엇이 잘못된 걸까요? 찬사를 받은 9HA의 다음 행보는 무엇일까요? 예순을 넘기 위한 경쟁. 60%라는 수치는 가스 화력 발전에서 꿈의 기록과도 같습니다. 20세기 대부분 동안 연료 에너지의 절반을 전기로 전환하는 복합 사이클 발전소는 훌륭하다고 정말 최고 수준이라고 여겨졌습니다. 하지만 60%를 넘긴다는 건 같은 양의 가스에서 약 5분의 1 더 많은 전기를 얻는 것이며 그만큼 쉽지 않은 과제입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그렇게 할 만한 동기가 있었습니다. 60%를 넘는 아주 작은 효율 향상도 발전소의 수명 동안 수천만 달러의 가치를 지녔으니까요. GE 버노바는 세계 최대 에너지 기술 기업 중 하나입니다. 2024년 4월 제너럴 일렉트릭이 새 회사로 분할되며 GE 버노바가 독립했고 항공 사업은 GE 에어로스페이스로 운영 중입니다. GE는 토머스 에디슨이 설립한 에디슨 제너럴 일렉트릭을 일부 계승한 회사입니다. 버노바라는 이름은 브는 베르데와 버던테에서 따왔고 노바는 라티노 노부스에서 유래한 것으로 새로운 저탄소 에너지 시대를 상징하기 위해 만들어진 브랜드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의 맥락에서는 다소 논란의 여지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곧 확인하게 될 테니 계속 지켜봐 주세요. GE 버노바는 가스터빈, 풍력터빈, 그리드 장비, 그리고 발전 시스템을 생산합니다. HA급 기계는 복합 사이클 효율 기록을 60% 이상으로 여러 번 끌어올렸으며 현재 9HA 발전소의 효율은 64%를 초과합니다. GE의 첫 번째 본격적인 시도는 21세기 초 웨일스에서 이루어졌습니다. 2003년에 가동된 포트 테벗 근처의 베글람베이 발전소는 GE의 초기 H급 터빈 중 하나를 운전했으며 그러한 효율을 위해 필요한 더 높은 연소 온도가 실제로 달성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레이드는 내부 통로를 통한 증기 냉각 덕분에 고온부에서 금속이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증기 사이클과 터빈 사이에는 복잡한 배관이 필요했습니다. 이 시스템은 작동했지만 구매자들에게 매력적이지 않았고 증기 냉각식 H급은 소수의 설치 사례 외에는 채택이 제한적이었습니다. 2010년대 초 사우스캐롤라이나 그린빌과 프랑스 벨포르의 GE 엔지니어들은 새로운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이를 고효율 공냉식, 즉 HA라 불렀습니다. 그 아이디어는 증기 냉각식 고온부를 포기하고 다시 공냉식으로 돌아가고 더 높은 연소온도, 뛰어난 초압금, 열 차단 코팅, 모든 블레이드와 베인의 더 엄격한 공차로 손실된 마진을 보완하는 것이었습니다. 간단한 배관, 더 적은 인터페이스, 그리고 복잡한 지원 시스템 없이도 전력회사가 설치하고 운전할 수 있는 터빈이었습니다. 개발은 GE의 F급과 H급 터빈에서 쌓은 수십 년 경험을 바탕으로 했습니다. 결정적인 전부와 검증 프로그램은 그린빌 GE 오프그리드 테스트 시설에서 진행됐으며 9HA 터빈은 2014년 10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다양한 조건에서 테스트됐습니다. 공개 행사는 2015년 6월 벨포르에서 이어졌습니다. 에마뉘엘 마크롱, 당시 프랑스 경제부 장관이 등장해 벨기에 국경과 가까운 프랑스 북부 부샹에 위치한 EDF, 프랑스 전력공사의 새로운 복합 화력 발전소에 설치될 첫 번째 9HA 터빈을 소개했습니다. 상징적으로도 부샹 발전소는 오래된 석탄 발전소 부지에 위치해 있으며 이곳에 새로 설치된 가스 발전 블록이 기존의 석탄 발전소를 대체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구식이 신식으로 교체되는 매우 상징적인 사례입니다. 이 9HA의 첫 번째 세대는 창의적으로
9HA1이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습니다. 부샹 발전소는 2016년 초 가동을 시작했으며 성능은 GE가 10년간 추구한 것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입회한 시험에서 이 발전소는 약 594메가와트로 보정된 출력에서 62.2%의 순효율을 달성했습니다. 또한 최대 순출력 605메가와트를 별도로 입증했으며 기네스 세계 기록은 이 발전소를 세계에서 가장 효율적인 복합화력 발전소로 인정했습니다. 효율이 1%포인트 올라가는 것이 별로 대단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30년 동안 24시간 가동되는 발전소의 운영기간 전체에 걸쳐 보면 그 차이는 엄청납니다. 부샤르드 규모에서는 그 1%포인트가 연간 수백만 입방미터의 가스 절감과 메가와트 시당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당한 감소로 이어집니다. 물론 전력 회사들도 이 점을 알아챘고 GE의 경쟁사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부샤르드의 선거는 HA 플랫폼을 반드시 넘어야 할 기준점으로 만들었고 GE 내부에서는 새로운 문제가 생겼습니다. 9HA1은 그 개념을 입증했습니다. 다음 단계는 더 큰 아키텍처 버전을 만들어 더 큰 압축기로 더 많은 공기를 넣어 각 유닛에서 더 많은 메가와트를 생산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더 큰 버전이 9HA2입니다. 고정식 제트 엔진이 전기를 만드는 원리입니다. 좋아요. 그럼 이 장치의 작동 방식을 다시 살펴볼까요? 외부 덮개와 발전기를 제거하면 남는 것은 여객기 날개 아래에 달린 엔진과 매우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공기는 앞쪽으로 빨려 들어가고 여러 줄의 압축기 빌레이드에 의해 압축되며 연소기 고리에서 천연가스와 혼합되어 점화됩니다. 뜨거운 가스는 같은 축에 연결된 일련의 블레이드를 통과하면서 팽창하고 식으면서 그 블레이드들을 분당 수천 회 회전시킵니다. 그 축은 동시에 두 가지를 구동합니다. 앞쪽에 압축기를 돌려 사이클이 계속 유지되도록 공기를 공급하고 반대쪽 끝에서는 회전을 전기로 바꿔주는 발전기를 돌립니다. 핵심 연력학 아이디어는 1930년대 프랭크 휘틀과 한스 폰 오하인이 항공기 추진을 위해 개발했던 것과 유사합니다. 항공기 엔진은 기계로 추진력을 만들지만 9HA는 회전축 동력 생산에 맞춰 설계됐습니다. 그 축은 발전기를 돌려 비행기를 공중으로 밀어내는 대신 전기를 송전망에 보냅니다. 이 사이클만 단독으로 운전하면 엔지니어들이 단순 사이클 운전이라고 부르는 방식이 됩니다. 9HA는 그런 방식으로 약 571메가와트의 출력을 내며 열 효율은 대략 44% 정도입니다. 연료 에너지의 나머지는 600도 이상의 뜨거운 가스로 배기 스택을 통해 빠져나가며 이때 발전소의 두 번째 부분이 등장합니다. 배기가스는 열회수 증기 발생기로 들어가서 두 번째 터빈을 위한 증기를 만듭니다. 발전소에 따라 가스터빈과 증기터빈이 각각 별도의 발전기를 돌릴 수도 있고 하나의 축과 발전기를 공유할 수도 있습니다. GE의 기준 1대1 구성에서는 단일 9HA가 약 838메가와트와 64.1% 순효율로 평가되는 복합 사이클 블록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 작업을 수행하는 하드웨어의 규모는 실제로 옆에 서보기 전까지는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아마 직접 볼 일은 없으실 테니 여기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9HA 터빈은 길이 약 12m, 무게 450톤으로 완전히 적재된 에어버스 A380과 비슷합니다. 이렇게 거대한 장비는 벨포드에서 특수 하차와 바지선을 이용해 운송해야 합니다. 당연히 일반 트럭으로는 이런 물건을 실을 수 없기 때문이죠. 내부의 환경은 정말 극한 그 자체입니다. 고온부의 연소 온도는 섭씨 1500도를 넘었는데 이는 화씨 2732도에 해당하며 블레이드가 주조되는 니켈 기반 초합금의 용융점보다도 높은 온도입니다. 블레이드가 견디는 이유는 속이 비어있고 내부 전체에 주조되고 뚫린 냉각 통로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같은 터빈의 앞단계에서 뽑아낸 압축 공기가 그 통로를 통해 흐르고 블레이드 표면에 작은 구멍을 통해 빠져나오면서 얇은 보호막을 형성합니다. 금속 위에는 세라믹열 차단 코팅이 1mm의 일부 두께로 여러 겹 뿌려져 있어서 합금을 가스 흐름으로부터 단열시켜줍니다. 블레이드 끝은 시속 약 1200마일로 움직입니다. 이는 해수면 기준 약 마하 1.5로 고고도에서 비행하는 대부분의 전투기보다 빠릅니다. 이 블레이드는 점검 전까지 몇 달간 이런 속도로 계속 움직입니다. 이 모든 것을 위해 많은 공차가 필요합니다. 회전 블레이드와 고정 케이싱 사이 간격을 매우 작게 유지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간격이 좁으면 부품 팽창 시 접촉 위험이 있고 넓으면 뜨거운 가스가 블레이드 끝으로 새어나가 효율이 저하됩니다. 거대한 로터는 파괴적 진동 방지를 위해 매우 정밀하게 균형을 맞춰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진동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최신 9HA는 진동, 온도, 압력, 블레이드 팁 간격, 배기가스 조성 등을 측정하는 수백 개의 센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데이터는 제어 시스템으로 전달되고 제어 시스템은 초당 여러 번 연료 유량과 단계별 공기 공급을 조정합니다. 수백 마일 떨어진 제어실의 운영자들도 동일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으며 GE 버노바의 모니터링 센터 역시 다른 대륙에서 같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도시를 움직이는 제트 엔진이라는 단순한 표현 뒤에 숨은 내용입니다. 항공기 엔진의 물리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고정식 발전을 위한 이러한 적응이 프랑스나 말레이시아의 한 건물에서 하나의 축이 돌아가면서 대도시의 불을 밝힐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HAE 뒤에 숨은 더 큰 승부수입니다. 부샤르의 기록은 GE의 기대에 부응했습니다. 발전소가 가동된 지 2년 만에 HA급 터빈이 일본 니시나고야로 운송되었고 그곳에서 주부전력이 세계에서 가장 큰 복합 화력 발전소 중 하나를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펜실베이니아에서 텍사스까지 미국 전역의 새로운 가스 발전소에 HA급 터빈이 공급됐고 대만, 파키스탄 펀자브주, 중국 등에서도 주문이 이어졌습니다. 2017년까지 GE는 수십 개의 HA 유닛을 판매 운영하며 발전 부문의 대표 제품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GE 파워는 2024년 GE 버노바로 개명 전까지 잘 알려졌던 회사로 치열한 기술 경쟁에 뛰어들었습니다. 미쓰비시 히타치 파워 시스템즈는 J급 터빈을 밀어붙이고 있었고 지멘스는 자체 첨단 기계를 개발하고 있었습니다. 0.1%포인트의 효율 차이조차도 강력한 마케팅 무기가 되었고 모든 대형 신규 계약은 치열한 경쟁 대상이 됐습니다. GE는 그 기세를 유지해야 하고 실제로 2017년 10월에 그렇게 했습니다. 회사는 HA 시리즈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9HAE와 7HAE를 발표했으며 각각의 복합 사이클 효율이 64%를 넘는다고 밝혔습니다. 재설계로 더 큰 압축기로 공기량을 늘리고 연소 온도를 높였으며 고온분 냉각 시스템도 개선했습니다. 9HAE는 시리즈의 최상위 모델로 단일 사이클에서는 약 571MW, 복합 사이클 블록에서는 800MW가 넘는 출력으로 평가받았습니다. 전력회사 입장에서는 꽤 매력적인 요소입니다. 고하이 블록 하나로 이전에는 2대의 더 작은 터빈이 필요했던 작업을 대체할 수 있었고 기초공사도 적게 들고 보조 시스템도 덜 필요하며 전체를 운영하는 인원도 더 적게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통합은 문제이기도 했습니다. 하나의 샤프트가 예전에 여러 유닛의 출력을 공급하게 되면 그걸 멈추면 전체 블록이 모두 멈추게 됩니다. 계획된 정지는 몇 달 전 전력망 수요를 고려해 미리 준비해야 하며 예기치 않은 정지는 도시 하나가 쓸 정도의 전력 용량을 순식간에 시스템에서 제외시킵니다. 9HA2는 훨씬 더 큰 기업의 도박과도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2015년 GE는 알스톰의 발전 사업을 100억 달러에 인수하는 거래를 마무리했고 프랑스 회사의 증기 터빈, 전력망, 서비스 운영을 흡수했습니다. 합병된 회사는 이제 세계에서 가장 큰 발전 설비 공급업체가 되었고 그들의 전망은 2020년대까지 고효율 가스 터빈에 대한 강력하고 지속적인 수요를 전제로 하고 있었습니다. 알스톰 인수 당시 GE의 최고 경영자였던 제프 이멜트는 그 수요가 현실화될 것이라는 기대에 회사의 미래 중 상당 부분을 걸었습니다. 9HA2는 그 전략에서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것은 GE가 전력회사가 새로운 가스발전소를 계획할 때 기본적으로 선택하길 원했던 기종이었고 미쓰비시와 지멘스가 비교될 기준점이었습니다. 플랫폼을 그렇게 밀어붙이면 고온 구역에서 실수할 틈이 거의 없습니다. 연소기에서의 온도가 1도씩 올라가고 블레이드 끝의 속도가 초당 1m씩 빨라질 때마다 불꽃에 가장 가까운 부품에 가해지는 부담이 커졌습니다. 현장에서 처음 테스트된 부품은 일단 터빈 블레이드였습니다. 이 블레이드는 연소기에서 나온 뜨거운 가스가 처음 닿는 첫 번째 줄로 고온 구역에서 가장 극한 환경을 견딥니다. 그리고 바로 그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블레이드가 고장났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2018년 9월에 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엑셀론의 콜로라도 밴드 이 와울프 할로우이 발전소에서 7HA 터빈 사기가 산화로 인해 일단 터빈 블레이드에 문제가 생겨 가동이 중단된 것입니다. 문제가 블레이드는 산화로 예상보다 빨리 손상됐습니다. GE는 이후 2015년에 이 문제를 확인했으며 해결책으로 이미 다른 터빈 모델에 사용되고 있던 이전 주조 방식을 적용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텍사스의 한 터빈은 심각한 블레이드 고장으로 가동이 중단됐습니다. 7HA 터빈 사기도 수리를 위해 멈췄고 이 조치는 곧 해외로 확대됐습니다. 로이터는 최소 18대 HA 터빈이 중단되거나 블레이드 작업 예정임을 확인했지만 GE는 자사 터빈 전체에서 몇 기가 해당되는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운영자들은 이런 혼란으로 큰 영향을 받았습니다. 영향을 받은 각 HA 블록은 수백 메가와트에 달하는 발전 용량이 일시적으로 사용 불가능해졌고 GE는 결국 7HA, 9HA,
구 FB 전체 터빈에서 발생한 블레이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4억 8천만 달러를 따로 책정했습니다. GE의 엔지니어링 대응은 두 가지 다른 방향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단기적으로 회사는 코팅 화학 성분을 수정하고 적용 공정을 변경한 교체용 블레이드를 제작하여 그린빌 주조 라인에서 생산되는 대로 최대한 빠르게 영향을 받은 발전소 운영자들에게 배송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블레이드 표면에 냉각 공기가 분포되는 방식과 열 차단막이 금속 표면에 접착되는 방식을 변경하여 고온부 설계 자체를 재작업했습니다. 수리후 터빈들은 2019년까지 재가동됐으며 이후로 같은 심각한 블레이드 파손은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기업에 입은 타격은 회복하기가 더 어려웠습니다. 블레이드 문제 전부터 GE 파워는 1년 넘게 적자였고 전 세계 가스터빈 시장도 전력사들이 풍력, 태양광 계약을 늘리며 약화됐습니다. 아이스톰 통합 작업은 예산을 초과하고 일정도 지연되고 있었으며 이 부서는 2018년 10월 알스톰 자산과 관련해 220억 달러의 영업권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이 모든 상황에 블레이드 위기가 겹쳤고 GE는 비슷한 시기에 경영진도 교체됐습니다. 존 플래너리는 14개월 전 제프 이멜트에게서 CEO를 넘겨받았으나 2018년 10월 1일 GE 이사회에 의해 해임되고 GE 126년 역사상 첫 외부 인사 레리 컬프로 교체되었습니다. 컬프는 후퇴 중인 파워 부문과 신뢰성 평판이 막 크게 흔들린 대표 제품 라인을 물려받았습니다. 이후 인력 감축이 이어졌고 이는 HA 시리즈가 조립되던 프랑스 벨포 공장까지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곳은 3년 전 마크롱이 현장을 방문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2019년 5월 GE는 공장에서 전체 인력의 약 4분의 1인 1000개 일자리를 감축한다고 발표했습니다. 프랑스 노조가 파업을 선언하자 정부는 GE 경영진을 파리로 불러들였고 정치적 반발도 몇 달간 지속됐습니다. 프랑스인들은요, 파업에 들어간다고요? GE가 유럽 제조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증거로 내세웠던 그 공장이 이제는 시장 변화로 인한 가시적인 비용이 되었습니다. 봉쇄 기간 중 첫 점화였습니다. 회복의 신호는 벨포르나 그린빌에서 오지 않았습니다. 그 신호는 조후르 남부 해안의 메립 산업 부지에서 왔습니다. 그곳에서 말레이시아의 한 유틸리티 회사가 구 HA의 첫 상업용 거점을 건설하고 있었습니다. 그 프로젝트는 트랙 4A라고 불렸고 이후 조호르의 통치자를 기려 술탄 이브라임 발전소로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그 부지는 파시르 계동에 있어 싱가포르와 가까운 산업 항구였으며 맑은 날은 해협 너머 도시 스카이라인이 보였습니다. 이 부지의 설계, 조달 및 시공 계약은 대만의 CTCI사가 맡았고 발전소의 핵심에는 GE가 구 HA 터빈 2대를 공급했습니다. 서류상 숫자는 꽤 단순했습니다. 터빈 2대, 열회수 증기 발생기 2대, 그리고 증기 터빈 2대로 총 1440MW의 출력이 나왔습니다. 전체 프로젝트 비용은 대략 11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완공 시 이 발전소는 세계 최초 구 HAE 플랜트이자 말레이시아 최대 단일 복합 사이클 블록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1호기는 2020년 3월에 최초 점호를 달성했지만 같은 달 말레이시아는 코로나19 팬데믹에 대응해 이동 통제 명령을 내렸습니다. 국제여행, 전문가들의 현장 출입, 공급망이 갑자기 중단되었고 싱가포르도 4월 초에 자체적으로 서킷 브레이커 제한 조치를 도입했습니다. 프로젝트가 완전히 중단되진 않았지만 시운전 계획대로 진행은 불가능했습니다. 현장에 자재를 공급하던 공급망, 시운전을 감독하기 위해 프랑스와 미국에서 들어오던 GE 전문가들, 그리고 교대 근무를 하던 CTCI 하청업체 직원들 모두가 동시에 멈췄습니다. 문제는 구 HAE 시운전은 그렇게 중단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블레이드와 실은 특정 가스 조건에 맞춰져 있습니다. 제어 시스템은 부하 상태에서 실시간 튜닝이 필요하며 새 발전기는 몇 주간 단계적으로 전력망에 연결해 테스트해야 합니다. 작업을 중단하면 전체 일정이 계약상 상업운전 개시일을 넘기게 되고 그에 따른 벌금이 부과됩니다. 그 후에는 매주 바뀌는 공중보건 규정 아래에서 즉흥적으로 시운전 작업이 진행되었습니다. 그린빌과 벨포르에 있는 GE 엔지니어들은 보안이 강화된 원격 작업 연결을 통해 발전소의 제어 시스템에 접속했고 현장에 있는 말레이시아 기술자들에게 영상통화를 통해 절차를 안내했습니다. 이 과정은 엔지니어들의 근무 시간에 맞추기 위해 현지 시간으로 새벽 3시에 진행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현지 인력은 원래 계획보다 더 많은 실무 작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CTCI는 말레이시아 계측 기술자, 전기기사, 터빈 운전자 교육을 가속화하고 현장 작업 그룹 간 엄격한 구역 분리를 도입해 확진자 발생 시에도 프로젝트 전체 중단을 방지했습니다. 수개월간 터빈 건물 내에서는 개인 보호 장비 착용이 표준이었고 근무조 교대도 격리 기간에 맞춰 재편됐지만 일정은 지켜졌습니다. 1호기는 2021년 1월 1일에 상업 운전을 시작했습니다. 2호기는 2월 19일에 뒤따랐습니다. 완공된 발전소는 파시르 계동 한 곳에서
말레이시아 인구의 약 10분의 1에 해당하는 약 300만 명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었습니다. 2021년 11월 파워 매거진은 서던 파워 제너레이션 발전소를 올해의 발전소로 선정했습니다. 구 HAE는 벨포드의 슬라이드 자료에서 말레이시아 전력망의 실제 발전 블록으로 옮겨졌으며 이는 업계에서 기억하는 최악의 시운전 환경 속에서 이루어진 일이었습니다. 시한이 정해진 가격. 말레이시아 이후에도 수주 기록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인도네시아의 자와원 발전소는 1760메가와트급 복합 화력 발전소에 구 HAE 터빈 2대를 선택했고 아시아와 페르시아만 지역에서도 추가로 HA급 프로젝트가 이어졌습니다. 자와원이 가동될 즈음 이 터빈을 판매하는 회사는 이 터빈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었습니다. 2021년 GE는 세계의 별도 사업체로 분할하겠다고 발표했고 2024년 4월에는 발전, 재생에너지, 그리고 그리드 부문이 GE 버노바로 분사되어 뉴욕 증권거래소의 독립회사로 상장되었습니다. HA 플랫폼은 새로운 회사의 가스발전 주력 제품이 되었습니다. 2016년 배시한 기록 이후 유틸리티 회사들이 구 HA에 기대하는 역할도 달라졌습니다. 초기 판매 전략은 시장에서 가장 높은 효율로 안정적인 기저부하를 제공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유연성이 주요 판매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복합 사이클 구성의 구 HA는 웜 스타트에서 약 28-30분 만에 최대 출력에 도달할 수 있으며 기본 터빈은 전격 용량의 약 30% 수준의 저부하에서도 안정적으로 출력을 유지하다가 수요나 날씨 변화에 따라 다시 출력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GE 버노바는 터빈을 최소 연료로 돌리며 바람 약화나 태양광 발전소가 구름에 가릴 때 몇 분 내 출력 상승이 가능한 파크 모드 기능을 마케팅하고 있습니다. 이 유연성 덕분에 대규모 풍력과 태양광을 도입하는 국가 전력망 계획자들이 여전히 이를 구매합니다. 현대식 복합 화력 발전소는 메가와트 시당 약 350-400kg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반면 일반 석탄 발전소는 약 900kg을 배출합니다. 1980년대 석탄 발전소를 구 HA로 교체하면 전기 단위당 배출량이 절반 이상 줄어들고 빠른 출력 조정 덕분에 전력망이 느리고 오염이 심한 예비 전력에 의존하지 않고도 더 많은 재생에너지를 흡수할 수 있습니다. 2024년에 가동된 구 HA는 약 30년의 설계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스관, LNG 터미널, 그리고 이를 공급하기 위해 체결된 장기 공급 계약들은 각각의 수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 규모의 새로운 발전소가 건설될 때마다 대부분의 고객 국가들이 넷제로 달성을 약속한 2050년대까지 화석연료 연소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 넷제로 시나리오는 같은 기간 동안 배출 저감 조치가 없는 가스 발전이 급격히 감소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GE 버노바가 내세우는 해답은 수소입니다. HA 플랫폼은 천연가스와 수소 혼합 연소가 가능하다고 판매됩니다. 현재 표준 구성에서 연소기는 부피 기준으로 최대 약 50%까지 수소 혼합 연소가 가능하도록 인증받았으며 연소기 업그레이드와 연료 공급 시스템을 통해 100% 수소 연소를 목표로 하는 로드맵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유타주 인터마운틴 파워 등 여러 프로젝트가 이런 전원을 고려해 건설 중입니다. 연료 공급이 더 어렵습니다. 구 HA에서 수소를 의미 있는 규모로 연소하려면 친환경 또는 저탄소 수소 생산, 전용 파이프라인이나 현장 전해조, 그리고 천연가스에서는 완전히 밀봉되는 이음새도 수소는 새어나갈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당할 수 있는 저장 시설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인프라는 HA 터빈 한 대가 아니라 여러 대가 필요로 하는 규모로는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20년 동안 이러한 발전소들이 어떻게 될지는 공학적인 문제보다는 이들을 둘러싼 정책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에 더 달려 있습니다. 구 HA는 저탄소 전력망으로 가는 유연한 가격이 될 수도 있고 운영자들이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연료에 대한 부채만 갚아야 하는 자초자산이 될 수도 있습니다. 구 HA는 오랜 유산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는 바간베이와 배샨을 거쳐 수십 년간 효율성 향상을 끊임없이 추구해온 결과입니다. 블레이드 위기로 GE가 가장 큰 기업 위기를 겪던 시기에 HA 전반에 걸쳐 점검과 수리가 이루어져야 했습니다. 팬데믹 중 파시르 개동 발전소가 가동을 시작해 말레이시아 최초 상업용 구 HA 발전소가 전력망에 연결되었습니다. 엔지니어링 성과도 입증됐습니다. 한일 구 HA는 자체적으로 약 571메가와트의 전력을 생산할 수 있으며 복합 사이클 블록은 약 838메가와트까지 도달할 수 있습니다. 이 터빈은 수천 시간 동안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하는 기계 내부에서 엄청난 온도, 압력, 그리고 회전력을 제어하면서 이러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50년 후 구 HAE가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GE가 아니라 각국 수도에서 지금 내리는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재생에너지가 많은 전력망을 위한 백업 발전, 적절한 연료 공급과 연소기 업그레이드가 갖춰지면 수소에 대응할 수 있는 가격,
또는 거대한 화석연료 터빈의 마지막 정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G 베르노바 9HA는 전 세계가 앞으로 연료를 얼마나 더 태울지 결정하는 바로 그 시점에 연료를 더욱 효율적으로 태우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